효정님은 뭐 요즘 답답한 거 없으세요? 그때 가령 열반과 부정불감, 그런 거 요즘은 왜냐면 머리를 안 잡고 있어요? 안 잡고 있죠. 그래요?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거 다 아는 즉시 안 잡혀요? 아니 그거는 아닌데 이제 동영상을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않았지만 예. 동영상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단지 경험되는 그대로, 그다음에 내가 없다는 상태,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교회 점검, 이렇게 축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이나 문자 단어에 많이 배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대로라는 그 표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지 경험되는 그대로 이렇게 말을 하면 그 그대로라는 속에 맞다라는 의미를 같이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아까 이제 이 부모님도 말씀하셨듯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내가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킨 게 아니라 불현듯 불시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거에 잡히고 이제 그 스토리에 빠지고 이제 그런 과정인데 이제 저도 역시 이제 부모님하고 통화하거나 또는 동영상을 들으면서 그 동영상을 들었을 때 뭔가 성취가 된 것처럼 막 충만하고 뭔가 이렇게 알 것 같은 그런 게 있다가도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불편감이 경험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건 내가 편해지지 않았다는 증거고, 이제 다소 예전에 비해서 달라지는 부분은 있지만, 어느 부분이 여전히, 문득문득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불편감이 경험이 된다면 내가 뭔가 이거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로서 또는 사랑으로서 이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바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관련된 것이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이거 머리로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알았기 때문에 이게 파고 들어봤자 이론 아무 필요 없고 내가 일단은 교회 점검이나 그것 자체도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경험이 되어져서 그랬을 때 진짜 그게 내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부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는 교사님 말씀일지라도 내가 경험이 되지 않으면 그게 그렇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부존의 법칙에 대해서 머리가 알지 못하는 거 생각해도 머리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는 그걸로써 이제 저기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어제 저희 아빠가 이제 무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좀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제 저희 아빠도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A에서 A-가 아니라 A에서 B다. 굳이 이제 그렇게 문자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단지 경험되는 그대로라는 그 표현, 그러니까 문자의 가치고 말이나 언어에 내가 생각하고 보니까 개념이라는 게 어떤 과학적인 것도 그렇고 에너지 예를 들어서 보존의 법칙이라고 한다는 게 어떠한 상태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고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상태가 있었고 그걸 이름 붙여 에너지 상태.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인욕이라 하면 인욕이 아니다 이런 게 그냥 어떤 상태를 이르러서 그냥 그 상태가 있었고 그의 인욕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해가 더 뛰어나고 바탕이 된다 하여도 제가 여전히 불편함이 경험이 되고 한다면 그거는 초보랑 마찬가지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깨어있음 점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게 지금 당장의 생각은 그게 열쇠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네, 그게 열쇠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뭐 동영상을 나한테 들었으니까 다 안다 이건 절대 아닌데 그러니까 보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질문자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시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단지 경험되는 그대로여야 하고 그리고 도의 상태여야만 하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규정이나 판단을 하지 말아라는 게 처음부터 규정이나 판단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래 도의 상태가 되다 보니 규정이나 판단이라는 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같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규정하지 말라고 그 말을 위해서 규정을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미움이 올라오면 미움을
미움을 안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자꾸 되려고 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움이 올라오면 그대로 뭐 단지 경험되는 그대로를 저도 잘 감이 안 잡혀요. 솔직히.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는 생각이나 감정, 느낌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바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그대로다. 이것 자체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과학적으로는 어서 이론적으로 들은 바가 있고 뭐 저기 하다 보니까 이 이제 뭐 현미경이나 뭐나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 경계선은 없겠죠. 당연히 계속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부분만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상계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실상을 알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대화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그 실상을 알 수 우리가 맨날 현미경을 보고 이게 경계선이 없으니까 이런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적용이고 어떻게 보면 생각인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몸이나 마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통해서 여기에서 얻은 게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서 얻은 게 다른 것도 다 통용이 되는 거잖아요. 선상가상을 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몸에서 일어나는 이걸 보고 다른 것까지도 이렇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애 아빠 때문에 에너지 구조의 법칙 그거를 읽으면서 이제 몇 개 과학적인 논리를 참 물리 공부할 땐 그렇게 물리가 싫은데 물리가 이렇게 재밌는 걸 몰랐어요. 이제 이 나이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로구나. 이제 그때는 외우고 암기하고 뭐 생물, 물리, 생물, 화학 이런 거 아주 지겹더라고요. 그때 공부할 때는 왜 배우지 싶고 근데 이제 딱 그 물리나 이런 거 특히 이렇게 읽으면 진짜 이거는 좀 부처님 말씀하고 부합되는 부분이다. 라는 걸 예. 이 사실은 효정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런 착각 또는 관념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말 그대로 도의 점검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돼요. 단지 제가 힌트만 하나 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제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다라고 자꾸 이제 듣잖아요. 동영상에서. 그러니까 저 이번 주에 교사님하고 통화하고 나서 굉장히 혼란은 아닌데 뭐가 이렇게 안전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 난 이만큼 내가 그래도 좀 동영상을 통해서 듣고 알았어. 그리고 나름 뭐 자각이라고 하기는 있었지만 좀 뭐가 조금 일어나서 이게 이거가 뭐 이런 감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도 돌아오기 타블에 된 것처럼 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이게 통찰인지 자각인지 이런 것처럼 전혀 모르겠고요. 뭐가 이렇게 무슨 이거 하고 이게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이게 이러면 이렇게 적용을 해보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잠깐 정말 이 자각 또한 자각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일상생활에서 힘든 부분도 뭐 이러듯이 그거는 정말 더더욱 기억이 안 나고 순간 일어났다 그냥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어디에다가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럴 때 이렇게 좀 편했는데 하고 이렇게 좀 써먹으려고 해도 그게 더 이상 그게 그 상태가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 돌아오미 타물이 아니라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시부도 또는 시무도에 뭐라고 그런가 본지 환처라고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그냥 조금도 바뀌지 않는 다른 사람이 보면 똑같은 그런 상태로 다시 돌아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선의 나침판 그 승산스님 책을 읽었을 때 제가 그 각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여기서 0도에서 시작해서 180도 전혀 다르게 다시 360도 원위치 그게 정말 그때 당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를 통했다고 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일상생활하고 거리가 멀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안 일어나거나 뭐 어떻게 우리 일반인들하고 공부들하고 다만 일일이 하지 않고 이제 그 이치가 분명하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나라는 견해가 들어서 내가 없지 이런 경우는 불쑥 진짜 일어나는구나 내가 어떻게 제어할 틈도 없이 또는 나라가 없다라는 생각과 할 틈도 없이 뭐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있다라는 거 그냥 내가 한다는 상태 유신견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그냥
내가 없어. 그래,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적용해보니까 정말 그래, 맞아. 이런 경험 정말 없지? 후회불수 일어나지? 그걸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잘 자각이 되고 있고, 뭔가 경험 또한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붙잡지 않음인 거예요. 기억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그대로 그냥 작용에 반영돼서 돼가는 거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사실은 다시 착각에 빠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적용하려고 하면은 다시 착각에 빠지고 바로 도가 아닌 상태가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점점 기억나지 않게 돼가는 거예요. 그 순간 자극되는 그것이 끝이지. 점점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기억나도 기억나는 그것이 그냥 끝이지. 그렇다라고 또다시 규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을 또다시 그럼 기억하고 있으면 뭐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걸로 끝났는데 이제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를 꼭 붙들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것이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운 상태는 경험이 안 돼야 되고 안 일어나야 되고 이럴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어떻게 제어하고 통제할 틈도 없이 일어나는 일인데 매 순간 어차피 일어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편해지느냐는 거죠. 문제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단지 경험되는 그대로 상태가 이제 이분으로서는 이렇게 어떤 것이 일어나도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뭐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 다시 돌아갑니다. 네. 아까 이야기할 때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냥 그대로가 도라고 이름하지만은 그냥 그대로 보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참 이 말이 돌고 돕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애초에 이렇게 보려고 저렇게 보려고 하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그럴까? 애초에 내가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보고 안 보고 하는 것 또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봐야 된다? 그거밖에 할 게 없다? 이 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에 이게 조금 할 수 있는 게 말밖에 없는데 동영상도 이렇게 들으면은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참 너무너무 한계가 있는 게 상대에서는 어떤 식으로 말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내는 이해한다고 하는 부분이 왜 이렇게 이해했는지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도 안 하려고 그러고 저렇게도 안 하려고 하는 그게 중도다 하는 그 부분이 정말 이렇게 뭐 애매한 거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사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말 그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이런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짐으로써 비로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번에 이제 초전법륜경 특그룹에 하는데 그럼 고진멸도 괴로움에 대한까지도 다 부처님은 깨달음이다, 자각 통찰이라고 말씀하시지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보사님은 분명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이제 뭐가 벽이 있는 거예요, 약간. 이제 굳이 이렇게 뭐 비유해서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이해로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령 어떤 한계도 느끼고 또 다시 어떻게 보면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실마리가 있을지도 느끼고 오히려 거꾸로 간 것 같은 저 답답함, 오히려 또 혼란스러움 같은 것도 느끼고 사실은 그런 과정이 그런 과정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각돼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 과정이. 근데 이제 모르기 때문에 답답만 한 거예요. 이게 뭘 자각돼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단지 답답할 뿐이다. 단지 모를 뿐이다.
이제 그래도 옛날에는 그것을 막 풀려고 하던 것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풀려고 하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조금 줄어들죠. 그렇게 경험되기는 여전히 같이 경험되는 것 같아도 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옛날하고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씩 풀어져 간다는 느낌은 있는데 음. 그래도 여전히 나 그래서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예. 해결을 딱 해보려고 하는 근데 그러다가 또 순간 또 습관대로 그랬었다라고 하는 자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그렇게 반복돼 가면서 점점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경험적인 이해가 점점 더 되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거꾸로 돌아간다, 태보다 이런 것은 없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숭산 스님도 180도에 360도라고 그랬죠? 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 다음에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요.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똑같이 돌아왔죠? 똑같이 돌아온다고 해서 처음 산은 산이요와 뒤에 마지막에 산은 산이요하고 같은 것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것 같아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해 들어오세요? 예. 적용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건가요? 실제로 경험되는 측면에서. 어차피 작용이란 계속 되는 거고, 이런 작용이든 저런 작용이 계속 되는데, 경험되는 것이 옛날과 똑같이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마음에서 경험할 수 있잖아요. 예. 뭐 과학자들처럼 뭘 이렇게 그런 데에서 뭐 이치를 깨닫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고. 근데 우리가 이 몸마음을 통해서 그런 우주 만물만상의 이치를 알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과학적 지식이 없어도 단지 우리가 그렇다라고 규정함만 없으면은 그런 것들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나 현대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진리 자체도 규정할 수 없는 거고요. 예. 규정할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은 규정을 안 하면 그러니까 생각대로 나고 아니면 그의 상태다 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왜 규정을 하지 말아야 되죠? 자, 제가 또 그랬죠. 누군가 규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즉 내가 하는 거라는 착각이 없음이지, 규정하지 말라는 말은 실제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일어나는 규정을 내가 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내 규정이 아니면 내 함이 아니다,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잘 모르면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경험적으로는 전혀 말장난이 아닌 거예요. 한 가지 힌트만 더 주고 하십시다. 네. 이 사실은 다 뭐 잘 알기 때문에 단지 이제 정말 뭐가 일어나도 경험되는 그대로면 돼요. 의문이 일어나면 의문이 일어나는 것이 경험되는 그대로, 답답함이 있으면 답답함이 경험되는 그대로. 그게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원래로 돌아간 듯한 느낌 또한 돌아갔다가 이랬다 하면서 바로 그렇게 경험적으로 이해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감정이 이렇게 뭐랄까 실망감, 자체 이런 것도 들리더라고요. 자,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실망감, 자책감이라는 건 다시 또 나라고 하는 그 관점에 그 순간 얽매였던 것일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없으면, 나라는 생각이 얽매이지 않으면 실망감, 자책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나라고 하는 관념에 빠졌던 거고, 다음에 또 그랬었다라고 하는 자각이 일어남으로 해서 또 벗어나지고, 그럼으로써 실망감, 자책감이 뭐다, 어떻게 경험된 것이라고 하는 그 이치가 알아지고, 그러면서 비로소 온전히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돼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는 떳떳하고 구차하게 살지 않는 사람, 얼마 전에 동영상을 봤는데 그때 그 떳떳한 것은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떳떳한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제 뭐 올바른 길인지 길은 아니었지만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도 이렇게 무슨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나는 가서 진짜 그야말로 구차하게 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를 해결하려다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밥을 먹어야 할 때도 있었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뭔가를 했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게 또 괴로움이었고 아 정말 이게 따뜻하고 구차하지 않게 살려면 내 스스로 분명해지는 길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이 좀 문득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바로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면은 사실은 항상 구차하고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든과 동시에 이 어려운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반응을. 예, 그거는 누구나 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것도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착각의 정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이 얼마나 잡혀 있느냐? 요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단계다라고 그러지만은 수행의 정도, 사실 이것이 실제의 어떤 단계로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착각의 정도, 그 순간 작용되는 그 착각의 정도일 뿐인 거예요. 응? 반신반의한다. 이러면 착각이 반이고 착각 아님이 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반 정도 올라온 이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신반의가 없다. 스스로 경험적으로 분명하다. 그럼 이러면 되는데 이것은 누구라도 지금 이 순간 아 내가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았구나.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착각이 되면은 바로 착각이 없는 온전한 단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10년 닦고 20년 닦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연습을 많이 해서 숙달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의 정도인데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간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순간 자각에 의해서 온전히 바로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바로 이 순간 구차제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히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힌트를 하나 드린다고 했던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든가 우리가 불생불멸이라든가 또는 부정불감이라든가 라고 하는 이런 것들 가만히 보세요. 자, 바람이 일어나면은 고기압과 저기압이라는 상태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기의 밀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요것을 바람이라고 그랬죠? 바람에서 뭐가 새로 생긴 게 뭐죠? 공기의 흐름이잖아요. 이 공기는 원래 있던 것이 흐르지 없는 것이 새로 흐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바람이라는 것이 일어났다고 해서 뭐 변화된 게 있나요? 이해를 고기압에서 저기압 이동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람이라고 그런 거나 물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작용이고 현상이죠. 자, 물을 갖다가 이런 큰 그릇에다가 가운데다가 칸을 딱 해놓고 이쪽은 좀 높게, 이쪽은 좀 낮게 이렇게 해서 가운데 쏙 빼면은 물이 쫙 흐르죠. 흐름이라는 것이 있죠. 일어났죠. 가령 유리막이 있고 물 높이를 똑같이 해서 빼봤자 물의 움직임이 없죠. 흘렀잖아요. 아니 수면이 똑같은 상태에서 유리를 이렇게 가운데 칸막이를 빼면은 물의 움직임이 없죠. 네. 그런데 물의 차이가 있는데 쏙 빼면 이렇게 왈칵 흐르죠.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것이 일어났죠. 흐름이 일어났다고 해서 실제로 요 물이 흘렀지, 여기 있는 것이 흘렀지, 흐름이라는 뭐가 다른 게 더 개입됐나요? 여기에 뭐가 늘고 주는 게 있나요? 바람도 똑같죠? 바람도 고기압, 저기압이라고 한다면은 이쪽 공기 밀도가 높은 작용만 있었지. 이 공기가 이렇게 흐른 것이었지 새로 뭔가 생긴 게 있나요? 그렇다고 줄어든 게 있나요? 똑같죠?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이 현상도 실제로 온 우주 만물 만상의 모든 현상이라고 하는 흐름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일어나고 사라지는 작용이라고 하든 그 작용이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라고 하든 제가 현상에 대한 설명할 때는 토네이도를 예를 많이 들죠. 토네이도가 막 이렇게 해서 모양이 있고 막 토네이도 달려오는 거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더 더해진 것도 없고 더 빼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이것 또한 토네이도가 더 짙어지고 막 그렇게 작용이 더 더해져서 그렇게 되면 꼭 뭔가 실체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막 달려가고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요. 이거 몸이나라고 하는 우주 만물 만성의 이런 존재 저런 존재 온갖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닌 거예요.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도 아닌 거예요. 새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줄어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이 없어졌다고 해서 줄어들었어요? 바람이 일어났다고 해서 늘었어요? 근데 그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그렇게 연결이 돼서 이해가 되는데요. 예, 또요? 거기에서 이제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지만 무상과 이렇게 무상은 항상 하지 않고 변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어떤 그 어떤 상태가 참 말로 예. 사실은 이것은 존재, 실제가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보이면서 항상 매 순간 이것이 실제한다라고, 이렇다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 앵애하고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면 완전히 딴 사람이잖아요. 응? 딴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변했다는 것은 매 순간 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변하고 있다고 하면 그 순간을 딱 정지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거하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하고 어떤 그러니까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새로운 작용이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네. 실질적으로 더하고 더해지고 줄어들고 새로 나고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작용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아니라고 하는 말도 좀 사실 좀 이상하긴 한데 사실 왜냐하면 또 공기라고 하는 것 또한 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어떤 주체가 없잖아요. 근데 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떤 뭐 참나라는 존재 비슷한 그런 거하고 전혀 지금 관련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안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만, 예를 들면은 바람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네. 공기 요게에서 요렇게 되는 거지. 공기 자체도 또 요와 똑같은 고기압이라고 하는 그 상태도 또 요와 똑같은 그 안에서 또 작용의 현상일 뿐인 거예요. 또 여기 작용이 끝없이 내려가면 사실은 공기라고 하는 그 실체도 없는 거예요. 실질도. 하여튼 자, 제가 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어떤 작용, 바람이라는 작용, 물의 흐름이라고 하는 작용, 이 작용이듯이 그런 작용의 현상, 작용이라고 하든 현상이라고 하든 그런 것들은 전부 사실은 새로 생긴 것도 아니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가 실제로 이런 게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 있어야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공기의 흐름을 바람이라고 한 거지. 흐르고 있는 거지. 이걸 딱 바람이라고 떼서 특정해서 이것이 바람이다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와 다 같은 거야. 그래서 생겼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가 흐름이 있으니 없어졌다. 뭔가 이 작용이 있어요. 없어졌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생각이 일어났잖아요. 네. 일어남으로써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그럼으로써 생각이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사라졌다는 거는 없다라고도 볼 수 없는 그거라는 이야기잖아요. 생각으로 그래. 근데 좀 마음에서 뭐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고서 생각을 해보고서 그러면 안 되고, 생각을 해보고서 그러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 뭔가 어떤 작용이 됨으로 해서 관념으로부터 관념의 얽매임이 풀어질 수 있는 실마리를 그래서 제가 드린다고 이야기했지.
그렇다고 해서 생각해보라고 준 건 아니에요. 아니, 더 머리가 아프죠. 자, 다시. 자, 이것도 들리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아니,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열반을 드릴까요? 아니, 됐습니다. 이거 보면 돼요. 예, 부처님 열반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저번에 이제 우리 아빠가 물어본 것처럼 그 이후 에너지 분열 법칙에 의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3세 아니 뭐 우주 법계에 가득한 뭐 하신 분 보신 분이 그런 게 네. 그렇게 원리로 따지면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애 아빠는 뭐 부처님은 열반을 하고 그 에너지 분열의 법칙에 의하면 그 작용이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건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시방 3세 재불 또는 뭐 영혼이 있다. 그것은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면은 에너지 보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뭐며 없어진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님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뭐를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부정불감하지 않은 게 뭐냐 이거죠. 예. 자, 그래서 다시 반야신경으로 돌아가면은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공에서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라고 그랬어요. 공에서 공이 색에서가 아니라 색에서가 아니라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지만은 색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가 아니라 공이라고 하는 이쪽에서 봤을 때 불구부정이고 불생불멸이고 부정불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은 공의 드러남이지만 공의 작용에 의한 드러남이지만 지금 이제 부정불감 그 부분은 현상계의 관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현상으로 본 거예요. 응? 현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가령 예를 들어서 모양으로 나를 본다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다. 열애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현상으로 어떻다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현상은 없어졌어요. 현상은. 응? 이 몸이라 이런 식으로 드러난 몸은 예. 부처라는 상으로 드러난 예. 몸은 그러니까 어떤 현상, 부처님이 어떤 현상으로도 안 드러난다. 어떤 존재로도 안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신 거지. 가령 다른 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즉, 현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색으로도 모양으로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신 거죠. 자, 우리는 자꾸 현상을 가지고 부처님이다 아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정불감을 제가 어디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에 인구, 포함, 미생물, 뭐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포함해서 그게 죽어도 그 개체수가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변화가 없다. 그렇게 누군가 설명한 걸 들었는데 난 좀 그 이해가 안 예, 되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치적으로 볼 때,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영 맞지 않아요. 엉터리. 그래요. 그러면은 부정불감이 되게 어렵네요. 부정불감에 지금 그게 예, 바로 실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분명해지지. 현상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이 어디 있을 거 아니냐, 에너지 불변이 있을 거 아니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즉 이미 그것은 부처님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남는다. 특히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방 3세에 두루한다. 이것은 완전히 틀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그럴까, 공이라고 하는 또는 실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존재다, 어떤 현상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인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바로 공하고 연관이 있는. 예. 그런데 그것을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또 공에 대한 어떤 현상적으로 또 설명한 거예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 또한. 에너지가 또한 자, 파장, 파동이라고 하는 것 또한 또 가령 어떤 공에 가깝기는 해도 어떤 또 현상적으로 또 설명한 거고. 근데 파동 속에도 전자기파 이제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결국 어떠한 현상적인 설명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경험 상태를 이렇게 파동 이렇게 말한 것이지 그게 이렇게 현상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딱히 할 수는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거냐?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자명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답답하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있다 없다라고 뭐 규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게 그의 관점에서는 명확하다라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이런저런 하는 건 현상비 그대로 말하는 거지. 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나요? 어떤 것도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각돼야 될 점인 거예요. 이러면은 바로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하지 않음인 거예요. 규정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지 않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규정한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 작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함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위라는 말에도 매매하는데.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관념을 가진다고 한다면은 그것 또한 똑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모르는 거냐? 분명하지 않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죠? 부처님은 신기하네요. 아니, 오늘 부처님은 그러셨어요. 부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중도로서 알아졌다 그러셨어요. 중도로서. 그러니까 중도 점검하시면 돼요. 도 점검하시면 돼요. 그러면 효정님이라고 안 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나는 내가 깨달았다. 내가 요러요러한 수행을 해서 요러해서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제일 처음 가르쳐줬던 초전법륜경, 그 다음에 무화경, 어떤 관념이 끼지 않는 이런 것들을 몇 개를 이렇게 보면 다 도로서 그렇게 됐고 도로서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내가 그랬다, 그렇게 했다, 내가 성취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보통 현상비 많이 매이잖아요. 예. 볼 수 있는 게 우리 일관은 화로 속의 현상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교사님처럼 이렇게 그 이치가 분명하신 분들은 이 현상계라는 게 막 무시하고 그럴 거는 아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 또한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지금 그냥 경험되는 거 있고 이렇게 작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애초에 그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되고 있는데 이미 작용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중요하니 안 중요하니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이런 말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색즉시고 공즉시세를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자, 지금 이렇게 현상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색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이 몸이다라고 하는 이거 색이고, 우리가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도 색이에요. 왜 색이라고 그래요? 생각도 색이라고. 생각을 어떻다라고 하는 그 현상적으로 보면 색인 거예요. 작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것이 아닌데, 이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마음이다라고 하면은 통상 마음을 있는 것 같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이러면 이것이 색인 거예요.
즉 어떤 눈에 보이나 보이지 않아 어떤 현상 요렇다라고 하는 이것은 다 색인 거예요.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예, 그럼 말을 좀 고치시죠. 좋아요. 이 반야신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공적 시색, 색적 시공, 공불이색, 색불이공. 즉 공과 색은 다르지도 않고 같은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말을 4번이나 뒤바꿔가지고 공과 색은 같은 거다라고 그랬죠. 근데 뒤에 수상행식 역부여시. 그러니까 상이 생각이죠. 수상행식도 색과 똑같대요. 그러면 사실 색수상행식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 건강에 가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응무소주 색 이생기심, 또 응무소주 성 해서 응무소주 색성향 미촉법 이생기심인 거예요. 그러면 색성향 미촉법을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분할 실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고 했는데 어차피 머물지 않을 거고 붙잡지도 않을 건데 그걸 구분하면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색수상 행식이나 색성향 미촉법이나 설명을 하기 위한 틀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경험될 때 조금 다르게 경험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거지. 나눌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머물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다 공이라고 하는데 그걸 나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분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생활하면서 머물러지고 붙잡아주고 하는 것들은 내가 또 머물러 그러고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머물러지고 붙잡아주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착각이 있기 때문에, 즉 이치의 모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단지 그럴 뿐인 거예요. 그거의 어떤 사물이 됐든 어떤 것의 탓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색과 공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현상으로 어떻다라고 규정되는 어떤 것이 색이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뭔가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뭔가 그렇게, 예를 들어 현미경 100배로 보면 이렇게 안 보여도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어떤 그것이 드러남이 요렇게도 드러나고 요렇게도 드러나는 어떤 그것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해서 그것은 가만히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요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런 거죠. 이것은 요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인다라고 어떻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그러나 뭐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 없지는 않다는 것이 이해는 돼. 이것을 갖다가 공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미경이나 기호를 대놓고 굳이 뭔가를 봐서 확인하지 않더라도 몸만에서 가능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미경을 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죠? 결국엔 배율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한다는 이것이 자각이 되는 거지. 사실은 공이다 이러면, 실상이다 이러면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미경으로도 역시. 아무리 현미경으로 배율이 높아져 본들, 그 또한 그 배율이라고 하는 그 조건 하에서 보이는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또한.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인다는 것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다라고 규정할 수 없구나라는 것이 그냥 알아질 뿐인 거예요. 요렇게 보이는 요것이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 자각이 될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살면서도 사실은 현미경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항상 이대로가 아니라는 경험은 수다게 해요. 그리고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런 경험에 의해서 그런 자각이 될 수 있는, 즉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고 들리는 것이 들리는 그대로가 아니고
이런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 경험은 수없이 있어요. 현상적인 경험으로서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현상적인 경험으로서 나중에는 그 이치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현상적인 경험인데 예. 그 경험을 통해서 예. 동일한 이치를 알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단지 어찌해야 되죠? 어떤 현상에도 의미를 두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고 그렇다라고 믿지도 않는 이래야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현상을 붙잡아 버리면은 알 수가 없죠. 그게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붙잡지 않으면 그러면 이치가 분명해지게 된다는 것인 거예요. 그것은 현미경이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만 이제 예. 식사하시기 예. 전에 죄송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예,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생각이나 뭐가 이렇게 올랐을 때 그 다음 자동의 반응이 된다라고 그랬던가? 그 다음 작용의 반응이 여파를 미친다고 그랬던가? 반영이 된다고 그랬던가? 그렇습니다. 항상 지금 이 순간의 이 작용은 이 작용이 있으므로 그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작용은 다음 작용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물결로서 맨날 비유를 했죠. 요 물결이 있으므로 요 물결이 일어나지 요 물결과 요 물결은 달라요. 이 물결이 옮겨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원이지. 그런데 만약에 이 물결이 있어서 이 물결이 생겼으면 이 물결에 인해서 아니 연해서 이 물결이 생겼지만 이 물결과 그 다음 일어난 물결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착각을 했냐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은 지금 이 작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생각이 올라왔고 생각에 의해서 느낌이 올라왔다면 생각과 느낌은 다른 거잖아요. 네, 다르죠. 이 생각의 내용에 의해서 어떤 그게 반영됐다는 것을 이걸 옮겨진 그렇게 비슷하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착각하기가 딱 쉽죠. 그러나 그것은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용이 연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고 해도 느낌은 느낌이고 연에서 일어나지만 A하고 B 작용은 전혀 다른 작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현상에서도 0.001초 전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거지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붙들려 버리면 그걸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느 한 순간에라도 어떤 그렇다라고 규정해버리면은 경험되는 그것이 그렇다라고 돼버리면은 이치가 알아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그럼 그 착각에 기반해서 일어나게 되고 불편이 경험되고 괴로움이 경험되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고 싶은 현상과 안 일어나고 싶은 현상이고 일단은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붙들지 않고 여야만 그렇습니다. 그 상태를 채워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일어나고 싶은 거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작용되는지 그 작용의 이치가 알아지고 그 차이가 알아지고 그럼으로써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그것 때문에 불편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아까 다시 한 가지 또 더 해야 돼요. 뭐냐? 아까 또 열반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열반이란 뭐냐? 열반은 실상에는 열반이 없는 거예요. 즉, 현상의 열반인데, 근데 현상도 여러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물이 수증기로 되고, 물이 얼음으로 되고, 또 수증기가 물이 되고, 이것은 그러면 이 현상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그러면 물이 수증기로 된 즉시 물은 열반이고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바로 한 무지가 일어나고 무지의 소멸인 거예요. 착각이 계속되면 내가 사람이다. 내가 엄마한테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렇게 커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죽고 라고 하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이 관념에 잡혀 있는 것은 계속해서 착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착각이 계속되고 있는 이 착각을 다른 말로 하면 무지가 계속되고 있는 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지로 인한 연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열반이란 뭐냐? 이 무지의 끝남인 거예요. 우리가 끝났지만 아무튼 작용은 또 계속 이 무지가 끝나면 이 무지로 인한 작용은 없어지는 거예요. 작용이 있긴 하나. 다른 무지와 관계없는 작용들은 계속 있는 거죠. 이 무지와 관계없는 작용들은 계속 있는 거죠. 이런 이 무지와 관계없는 작용 더하기 이 무지가 계속 작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뭐냐? 이 무지의 소멸인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우리가 그 무지에 의한 계속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무지지만은 이 현상은 사실은 존재가 아닌 거죠. 그건 계속 착각인 거죠. 그러니까 무지가 있다고 해서 착각이 실제다 이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은 착각 속의 문제이지 실상 속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실상은 참 착각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 했는데 사실은 경험적으로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해결되지 않는 한은 항상 삶에서 뭔가 남게 됩니다. 수행이라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일단 한번 또 지난번에 한번 그 문제로 전화를 해오신 게 있어가지고 한번 더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 기본적으로 수행에서 어떻게 보면 다들 이 문제를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초전 법륜경에도 부처님이 바로 이 중도로서 열반에 이른다라고 열반을 말씀하셨고 수행에서 대부분 열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